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A1 칼리지 프랩의 라인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자녀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입시 결과가 끝났으니까 네네. 입시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다음 9학년, 10학년, 11학년 학생들에게 네. 지금 이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11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할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 네. 올해 나온 입시 결과에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했는지. 예, 예, 그리고 대학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통해 가지고 네.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달라진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네. 대학 측에서도 힘들었고 우리 학생들 학생들도. 측에서도 힘들었는데 네네. 그 이유가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한 처음이니까.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SAT 시험을 갑자기 못 본 적도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GPA도 갑자기 이렇게 어떤 학교들은 패스 non 패스, 패스라고 예. 어떤 학교들은 기존 GPA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대학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신중하게 다른 어프로치를 없이 광고대로 하고 싶었지만 네네. 현실은 사실 그렇지만은 못했죠. 음. 그래서 그 의미들을 조금 분석해보고 우리 이제 앞으로 특히 11학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비드 때랑 같은 입시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집중하였으면 좋겠고요. 네. 뿐만 아니라 9학년, 10학년 학생들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오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전망을 보면 올 여름 지나고 나면은 약간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입 전망도 예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게 좀 유지가 될 것 같나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네네네. 사실 계속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된 데이터로 이어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대학 측에서는 이번에 코비드를 지나면서 사실상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좋아서 하는 학생들과 네네.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분하는 데에는 코비드 전보다 훨씬 더 수월했고 쉬웠다고 그래요. 특히 아이비리그에서 어. 발표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따가 조금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대학들은 이번 입시의 데이터를 계속 할 이어져 수도 있겠구나.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가 어떤 것부터 그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엑스트라 커리큘럼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사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점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있죠. 아주 티피컬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면은 네. 한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하게 되면은 오래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럼 운동이나 미술 하나씩은 뭐 해야 하는 된다. 것이 좋다. 그쵸? 예. 경시대회 같은 거는 많이 나갈수록 좋다. 뭐 이 정도의 아주 대략적인 정보들은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아실 알고 것 계시죠?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 몇 개를 꼽아드리면은 네.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우리가 해가 지날수록 특히 이 코비드 시츄에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입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네네네. 자, 우리가 그 Common Application이랑 기준을 보면은 네. 보통 10개, 아주 많아도 20개 정도까지밖에 우리의 액티비티를 쓸 란이 없어요. 네, 맞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학교 그 수상을 제외한 봉사의 수상 및 다른 수상 내역까지도 포함한 내용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엑스트라 커리큘럼들을 다 우리가 이걸 자랑할 게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써야 될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적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지만 네. 우리가 꼭 필요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앞서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면 그거에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실패의 경험의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실패 경험. 네.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나한테는 재미도 없고 사실 나한테는 흥미도 없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예. 좀 안 맞고 책임감에 있어서 끝내긴 했지만 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경험들 사실 그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왜 안 좋았고 왜 나는 이거를 사용할 수 없었는지 이 실패의 경험도 저는 중요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왜? 네네. 이 실패의 경험들을 토대로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아. 그래서 원하는 걸 조금 더 해봤더니 이게 내 거였어. 네네. 결국에는 그 마지막 우리가 여기에서 가는 그 방향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우리가 즉 우리 에세이에 그리고 우리 레즈메에 쓸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은 우리가 genuinity의 팩터에서 네네. 보아야 하는데요. 네. 코비드 전에서도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가 들어오면서 네. 대학들은 얼마나 이 학생이 genuine하냐, 즉 이 학생의 진정성, 진정성. 이 학생이 얼마나 진짜로 열정이 있고 선생님이 엄마가 뒤에서 부모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이 본인이 원해가지고 하는 거라는 그 팩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속 꾸준히 모든 학교에서 많이 광고를 했었죠. 네네. 자, 여기에서 연장선으로 갑자기 이 친구가 아트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이고 뭐 GPA도 잘하고 뭐 SAT 다 잘해요. 다 잘해요. 네. 자,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와 좋겠다 너무 뭐 다 잘하니까 이것저것 그냥 뽑아가지고 얘기하면 되네요라고 네네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런 학생일수록 저는 상위권이라 가지고 무조건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몇 개만 쓰는 게 아니고 네.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 계획이나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쓸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지? 나는 어떻게 아트도 어떻게 하고 운동도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꿰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면 혹은 네네. 그럴 만한 스토리가 우리 에세이 프롬프트랑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빼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했지? 근데 에세이에서도 안 나오고 설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학은 이 친구는 genuine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자, 굉장히 subjective한 매너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네요. 어프로치예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꼭 강조해야 될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강조해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빼가지고 우리의 특징들을 조금 살리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기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저희가 좀 집중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네네. contribution이라고 생각해요. Contribution. 자, 예. 내가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네. 그러면은 이 배웠다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나는 이 배운 거 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쵸. 싶어요. 나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건지. 그렇죠. 예. 혹은 이거를 나는 대학 가서 이런 능력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컨트리뷰트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 물어보는 질문이 너는 너의 학교 혹은 너의 커뮤니티를 위한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했어 혹은 할 계획이야 라는 질문을 상당히 아이들이 곤욕스럽고 힘든 질문 그렇죠. 중 하나예요. 예, 예. 나한테 돈 내라는 건가?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나 스페셜한 아이 아니고 나 그냥 하이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네네. 이 컨트리뷰션의 의미는 너 엑스트라 커리큘럼 너 바깥에서 해가지고 뭐 배웠어? 난 너가 뭐가 배웠는지 알고 싶어. 너가 나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 보다는 네네. 너의 능력을 알고 싶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할 건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상 좋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네. 대단한 상,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많고 할 말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혼도 많이 났고 그래서 해프닝이 많았던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사실상 지금은 절대적으로 더 좋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네. 이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 학생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90, 11학년 3년에 걸쳐서 하는데 꼭 이거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기면은 일기, 네네. 혹은 이게 어떤 기록이라면 기록, 구글 다큐멘테이션 같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핸드폰으로 네네네. 메모도 좋으니 무엇을 적었으면 좋겠냐면 네. 뭐 엄청난 업적이 아니고 사소한 것들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모임에서 이벤트에서 발언을 했는데 처참하게 내 발언이 깨져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예. 너무 속상해가지고 찾아보고 상담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보이지 않는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 감정이 3년 뒤에 네네.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 활동에서 내가 이 안건을 패스했다는 한마디가 그 감정이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참 많은 거를 go through 해가지고 이 안건을 나는 여기서 패스를 했어요. 라는 말보다는 네. 내가 그때 이걸 실패를 했는데 해서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네.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진정성 아까 그렇죠. 얘기한 진정성. 제뉴이니티가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9학년 10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11학년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1학년 때 했던 엑스트라 커리큘럼만 자꾸 적게 쓰게 되고 되고 맞아요. 거기에 강조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진정성의 문제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즉 네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점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어떤 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아주 사소한 거,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소름 돋았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친구들이랑 이겨가지고 끌어안고 울었던 그 순간을 예. 기록을 꼭 해가지고 해두면, 이 점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거에 내가 더 많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지를 네.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A1 칼리지 프랩의 라이언리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학생들 입시 준비하면서 엑스트라 커리큘럼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네.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함께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저 일단 전하는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삼구 3389.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A1 칼리지 프랩의 라이언리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입시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 또 정보 주시겠어요? 네,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네네. 아무리 사소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주제고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경시대회를 준비를 했어요. 네.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어요. 나가 그 학생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 학생만의 그 스트레스도 있었고 스트러글도 있었고 네. 그 후에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다 달랐어요. 하지만 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라든지 의미 부여가 없다면 남들과 똑같은 한 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의미 부여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혹은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과 꼭 상담을 해가면서 의미 부여를 잘 기록해 놓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고요. 네네. 요거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같이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9학년, 10학년 학생들은 네. 더 밸런싱 있는 엑스트라 커리큘럼, 더 많은 기회를 찾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찾는다면은
11, 12학년 학생들은 포커스에 들어가 있는 좀 더 인덱스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찾는 게 좋을 거예요. 즉 네, 네. 11,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서머 똑같은 프로그램 가가지고 대학 가서 크레딧 듣는 거 무조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 나만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내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나 어차피 안 될 건데요. 실패의 경험, 좋은 엑스트라 좋아요. 커리큘럼이라고 했어요. 네. 즉 내가 조금 더 인덱스로 하고 싶었던 경험들을 11, 12학년 때 하기 위해서 90학년 때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한다. 네네. 의 생각으로 무조건 이거를 하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고 네. 11, 12학년 때 그러면 eventually 어떤 거를 하고 싶으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좀 백트래킹을 해가지고 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기획을 가지고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라인리 선생님과 함께 이제 뭐 입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입시를 통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쯤에 특히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대한 중요성, 네. 그렇죠? 예, 얘기를 해주셨고 그 밖에도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네, 사실 가장 말도 많았고 궁금증도 많았던 네. 부분이죠. 이제 SAT, ACT 테스트 옵셔널. 테스트. 네. 네네. 굉장히 혼란이 많았던 그렇죠. 작년 입시의 어떤 혼란의 중심의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자, 여기에서 제가 다양한 분석들을 해봤는데 재미난 결과들이 어떤 있어가지고 거죠? 쉐어하고 네. 싶어요. 네네. 실제로 작년에 테스트 옵셔널이었냐? 높은 학교일수록 저는 정말로 테스트 옵셔널을 잘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단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음. 지역별로 달랐다는 거.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학교는 특히 우리 LA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시 때 실제로 11학년 학생들이 테스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없었죠. 맞아요. 아리조나 베가스를 가지 않는 한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네네. 어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업스테이트 뉴욕은 가능했고요. 그리고 맨하튼 뉴욕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대학에서 옵셔널로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네. 제가 그 업스테이트 뉴욕 학교들, 애리조나랑 베이거스에 있는 좋은 사립학교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 사립학교 학생들의 합격 사례에서는 SAT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LA 학교에서는 실제로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즉 올해도 이 옵셔널이 참 이슈가 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세요. 네, 그렇겠죠.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변에서 SAT를 성공적으로 볼 수 있었느냐. 만약에 있었다면은 네네. SAT를 옵셔널로만 생각할 수 없다. 다른 애들이 다 봤으면 그렇죠. 나도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 혹은 네. 반 이상의 학생들이 네. 볼 수가 없었다, 캔슬이 됐다 하면은 테스트 옵션을 그대로를 끌고 갈 것이다. 만약에 진짜로 SAT가 필요가 없었다면은 테스트 예. 옵셔널이라는 얘기를 말 쓰지 자체가. 않았을 거예요. 그건 테스트 블라인드라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 입시를 요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곧 업데이트가 돼서 나올 건데요. 일부 학교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 테스트 폴리시에서 테스트 옵셔널, 테스트 플렉서블, 테스트 블라인드 세 개의 차이가 옵션을 있어요. 예. 굉장히 잘 확인해야 돼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SAT2를 안 보겠다고 하고 테스트 블라인드 처리를 했었어요. 예. 그 다음부터 지금 SAT2는 실제로 테스트 블라인드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되고 있죠. 그래서 SAT2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없어. 얘기를 맞아요. 입시 전문가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필요하다 그러고 일부 전문가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옵셔널이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네. 옵셔널과 플렉시블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럴까요? 예.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건데 너가 넣고 싶으면 넣어 우리가 컨시더 할게. 그렇다고 너가 넣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에게 큰 페널라이즈는 안 할 수도 있어. 정확한 의미는 이렇고요. 네.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SAT를 안 넣어도 좋은데 이 대신에 너가 넣어줘야 될 게 꼭 필요해.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 준다면은 우리는 SAT 대신 이것들을 봐줄게.
그래서 플렉시블이랑 옵셔널은 엄연히 다른 다 거예요. 전혀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비슷한 수준의 학교를 비교해 보자면 USC랑 NYU가 있을 거예요. 네네. USC는 옵셔널이고요. 아, NYU는 플렉시블이에요. 플렉시블이에요. 그래서 USC는 너가 테스트를 볼 수 없었으면 넣지 마. 네네. 뭐 다른 거 있으면은 알려는 줘고요. NYU 같은 경우는 SAT 없어? 그러면 너 AP 있어? 너 다른 IB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 중에서 3가지,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대신 substitution을 해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네네네. 만약에 SAT가 진짜로 필요가 없다면 네, 그렇네요. 그거에 스페시픽한 플렉시블 옵션을 넣었지 네. 옵셔널로만 가지지는 아. 않았을 거다. 즉 올해 입시에서는 작년에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지 못해서 옵셔널로 사실 좋은 대학에 테스트 없이도 많은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이 사례를 보고 우리도 테스트를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비슷한 코로나 입시는 맞는데 이 테스트 옵셔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안 볼 수도 있겠다 하고 소홀히 준비하면 안 된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지금 10학년 학생들, 9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처럼 SAT의 강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SAT, ACT의 공부를 여름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방송 듣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야 옵셔널에서 안 봐도 돼라고 막 우기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또 안 봐도 된대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그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사례 주위에 많았어요, 그런 보면은 게. 예. 누구 딸 누구 아들들은 네네. SAT 점수 하나 없이 너무 좋은 학교를 뭐 UCLA 전액 장학금을 뭐 존스 홉킨스를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일부 예외적인 경우 없이는 전부 SAT를 미리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별로 SAT를 옵셔널로 따로 분석해가지고 대학들이 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파악하였다. 네네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너 SAT 봤어? 너 SAT 못 봤어? 라는 거를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그 기준이 진짜 네. 맞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정말 대부분이 막 SAT를 어쨌든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옵셔널이라고 하니까 안 봤단 말이죠. 그럼 이것 또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무래도 상대평가기 때문이에요. 네네. 절대평가라면은 그렇게 뭐, 안 되겠죠. 네, 하지만 네네. 몇 프로는 합격을 하고 몇 프로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밀리는 거죠. 아, 절대적인 그렇게 되네요. 내가 이점이 있지 않는 한 정말로 스페셜한 뭔가가 그렇죠. 아닌 이상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네. 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SAT를 네네. 무조건 옵셔널이라고 네. 그냥 옆으로 치워두지만은 말자라는 이야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상위권 학교들의 키워드가 캐릭터? 네. 예, 이거를 강조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올해 상위권 학교들의 최상위권 학교들의 네네.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보았을까? 학생의 네. 예. 성적인지 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참 많이 했는데 네네. 이 모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었지만 절대적인 공통 분모가 네. characteristic이었어요. 아, 그래요. 오. 특히 MIT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게 공표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다. 아, 네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네. 학생들의 fit, 학생들의 color matching 제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얘기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하고 계세요. 예. 요소예요. 이런 것들의 조금 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즉 네네.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엑스트라 커리큘럼, 필요한 경험들. 자, 이 경험들이 왜 필요하냐면 네. 우리는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생각을 프로세싱 하는지 정말 알고 싶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같은 성향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네. 우리 학교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아주 굳건히 믿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를 들어서 MIT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MIT의 기본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캐릭터리스틱일 수 있어요. 네네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컬리지 투어를 만약에 간다면 네. 비전문가들도 같은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쭉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MIT 학생들은 비슷하게 대답하고 유펜 학생들은 비슷하게 대답하고 컬럼비아 학생들은 비슷하게 대답하는데 네. 이 세 개의 대답이 다르다는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게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아, 컬럼비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이는 너무 오지랖이 많아가지고 다 하고 싶고 아이들도 다 도와줘야 되고 네네. 이러면서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그러면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게 참 안쓰러워요. 이거 선생님 고쳐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머님 이렇게 분명한 캐릭터리스틱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라는 대답을 하면은 네네. 어머님들이 왜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겠죠. 예. 바로 이 점이에요. 그 오지랖이 많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게 들릴 수 있지만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좋아하는. 캐릭터리스틱일 수 그래요. 있어요. 예. 좀 엉뚱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엉뚱할 수 있어도 끝까지 파고드는 네. 그런 기질에 있는 학생들 하지만 가이던스가 있는 이런 학생들은 그 조그맣고 들어가기 힘든 캬우텍에 어울리는 네네. 학생들일 수 있어요. 네네. 내가 항상 인턴십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스케줄이 좀 풀로 좀 차져야지 만족감에 있는 친구들 네. 이런 학생들은 유펜이 더 잘 맞을 수 있고요. 아, 이 잘 맞는 컬러, 이 잘 맞는 캐릭터리스틱을 대학에서는 굉장히 요구하는데요.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내가 많이 했다고 이것저것 제일 좋은 걸로 꼽아가지고 좋은 스토리를 갖다 붙이면 좋은 에세이가 되지 않는 게 그렇죠. 내 캐릭터리스틱이 빠져있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자랑이 들어가면 이것 또한 안 좋은 에세이가 될 수도 그러네요.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나니까 내가 해석한 거를 공통되게 일괄적으로 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짜임새를 짠 에세이가 내 캐릭터리스틱을 부여하는 것처럼 네네네. 올해 이제 12학년 학생들,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에세이를 시작하고 에세이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의 방향성을 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캐릭터리스틱이라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일단 우리 학생들 뭐 지금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제 또 입시 지금부터 또 시작을 새로 그렇죠. 해야 됩니다. 뭐 90학년 같은 경우 시간이 있긴 하지만 많은 건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리 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A1 칼리지 프랩으로 좀 문의를 하시면은요.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323 지역이고요. 938-0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 A1 칼리지 프랩의 라인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른해진 봄날 H마트가 고객님들을 위해 좀